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으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공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뭐부터 하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릿속이 좀 하얘지시나요? 저도 예를 들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다. 심지어 뭐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식단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봐야 되나? PT를 끊어야 되나?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히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은 영어를 공부하실 때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논란이 진짜 많이 되고 있는 주제를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수많은 유튜버들이 영어 문법 공부 절대 필요 없다. 문법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어떤 때는 옛날 사람들이나 뭐 문법 공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이상한 마인드가 자리 잡힌 것 같은데요. 20년 넘게 영어 교육에 몸 담아오고 또 약 6개의 언어를 공부했던 제가 문법이 과연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문법 공부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법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영어 문법은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법은 언어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규칙을 전혀 모르고 이야기를 한다? 말을 내뱉는다? 사실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모방해서 말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한계가 있죠. 진짜 장기적으로 잘하고 싶다면 언제까지 남이 하는 말만 따라하고 외우면서 아는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는 말을 해야 할 상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학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공식을 모른다? 어떻게든 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을 알면 훨씬 쉬워지죠. 실제로 제가 수능에서 수열 문제를 풀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수학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수학에 대한 머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것도 못 외우고 그래서 수능 때 수열 문제를 푸는데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썼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20분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됐냐? 결국 틀렸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을 잘 이해하면 영어 문장을 구성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문법을 알면 올바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해하기도 쉬워집니다. 제가 라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문법 다 필요 없습니다. 저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영어 강사들 그냥 본인 어그로 끌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일단 쉽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행이다. 문법 정말 싫었는데 문법 안 해도 된대. 라고 현혹되기 십상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말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는 뭐 모르겠다.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친다라고 생각해보죠. 골프 스윙? 멋대로 휘둘러도 공만 맞으면 됩니다. 잘 나가면 되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치고 싶다면 비거리 제대로 나오고 방향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올바른 자세로 올바르게 쳐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폼을 잡으려고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몸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도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왕초보를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말 처음부터 나는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입 악물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초보라면 절대적으로 언어의 기본 구조인 문법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규칙은 익혀야 여러분 스스로가 적용을 잘 할 수가 있고 또 만약 적용했는데 이게 맞았다, 제대로 써먹었다 하면 거기서 굉장한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선순환을 경험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포기할 것이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은 왜 문법 몰라도 잘하죠? 미국 사람들은 뭐 문법 알고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모국어 습득 방법과 외국어 습득 방법은 정말 다릅니다. 성인들의 뇌 구조는 정말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반면에 성인들의 뇌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야지만 뇌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됩니다. 본인이 납득이 안 되면 외웠던 것들도 뇌에서 튕겨나가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단어 외우고 따라하고 하면 돌아서서 까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초보다
성인이다 한다면 오케이, 오히려 좋아. 문법 공부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쌓아가겠어 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빨리 효율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문법의 얘기는 아주 디테일까지 잡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어순, 중요한 표현 방법, 시제 이 정도의 큰 덩어리들 굵직굵직한 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래서 베이직 그래머인 유지를 하는 이유예요. 아주 심플한 문법만 활용해서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한다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학창 시절에 내가 공부도 해봤고 토익 같은 시험도 보면서 문법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중급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레벨의 분들은 문법부터 하나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법 공부보다는 표현 익히기, 말하기 연습, 스피킹 연습을 계속 하면서 나를 말하는 상황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한 중급 분들은 어느 정도 인풋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웃풋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틀리셔야 돼요. 실수를 많이 하고 틀려야 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구나 알고 그 부족한 부분만 찾아서 문법 공부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만 보충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면 발전이 없고 내가 시도해보고 틀리지 않으면 뭐가 모르는지 무엇을 정확하게 아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릴까봐 외국인 앞에서 말을 안 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내 실력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급자분들은 많이 보고 듣고 말하기 연습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관찰해 보시고 문법책을 보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고 틀린 부분만 찾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상급자분들도 베이직 그래머인 유즈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차근차근 1번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만 찾아보시면 되죠. 가장 심플한 스트럭처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중급자라고 해서 굳이 중급 문법책을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씩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하자면 후보자는 기초부터 문법을 다지는 것이 좋다. 대략적인 언어의 구조를 파악한다. 건물의 구조를 짜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급자는 연습, 응용. 먼저 해보시고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하신 후에 덩어리처럼 알고 있었던 이런 문법들을 조각조각 내면서 예쁘게 모습을 다지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나는 어떤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빠이!